안녕하세요. 정관영입니다. 오늘부터는 좀, 실제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에 관한 내용들을 좀 담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이론적인 부분들이 좀 많아서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또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나 그 사회적 기업 성장은 굉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사회적 기업이 일방적인 관주도,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성이 사실 거의 없어요. 뭐 전혀 없다고 보면 되죠. 전혀 없고 지금 사회적 기업 정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모든 게 유럽처럼 또는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민과 관이 거버넌스 형태, 그러니까 민관 협치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정부가 만들어 놓은 어떤 매뉴얼, 뭐 정책이든지 아니면 사업이든지 아니면 지원이든지 여러 분야에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매뉴얼대로 민간의 사회적 기업들을 끌고 가는 형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참여라든지 민간 자율성이 거의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이 시작부터 일자리 사업으로,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나가질 못해요. 근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목적보다는 사회적 기업이 어떤 여러 가지 기업 활동과 또는 사회적 기업 가치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그 사회적 기업을 특히 이제 취약계층,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들어가기 힘든 계층에 대한 일자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한계로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내년부터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제도가 바뀔 텐데요. 인증제,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서 사회적 기업 명칭을 쓰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민간 제약의 하나의 법적 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 민간이, 제가 이 사회적 경제 TV를 운영하는 이유도 좀 민간이 민간 자율로 이 사회적 경제나 또는 이 사회적 기업들을 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조직들을 만들고 또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내용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회적 기업의 등장 배경. 첫 번째는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 등장 배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의 개념. 사회적 기업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사회적 기업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요. 모든 자본주의 국가는 크게 이제 세 개의 사회 구성 영역을 가지고 있죠.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라고 하는 세 개의 사회 구성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라고 하는 영역이 서로의 각자 역할을 하는데, 이제 국가는 주로 이제 공공재를 생산을 하죠. 그리고 이제 조세를 거두어서 이제 국가 운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조세와 사회보장 제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국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일반적으로 이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이제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임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1차 분배를 시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주로 이제 가격이죠, 가격, 가치, 교환가치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재화들이, 그러니까 자원들이 이제 배분되는 이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민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가족들 또는 이제 지역사회, 그 다음에 뭐 종교, 뭐 등등과 같은 이제 주로 이제 비영리 활동을 주로 하는 이제 영역이 포함된 것이 이제 시민사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영역으로 자본주의 사회 구성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본주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을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자본주의는 여기 이 시장 영역에서의 이 시장 메커니즘을 운영하는 주체는 기업입니다. 기업, 그죠? 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이제 기업가 또는 이제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나 기능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게 이제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업가라고 하는 것은 사업 기회를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기회를 활용을 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또 혁신을 통해서 더 나은 그 재화들을 공급을 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윤을,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고, 그 이윤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이제 배당을 하는, 이익을 이제 배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가 또는 이제 기업가 정신이 자본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중요한 이제 그 주요 동력이었고, 그리고 지금 서구 사회에서도 대부분의 이제 그 벤처들, 그 모범 기업들이죠. 이 모범 기업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이제 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사회적 경제는요, 이 사회적 경제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유럽입니다. 사회적 경제가 가장 먼저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이제 사회적 경제는 18세기 유럽에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되죠. 이때는 사회적 경제가 협동조합이었습니다. 주로 협동조합 형태였죠. 뭐 여기는 이제 상호신형 협동조합이라든지 뭐 이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뭐 역사에 대한 것은 제가 앞에 방송에서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복지국가가 수립이 되면서 이 사회적 경제가 줄어들죠. 점점 이렇게 축소돼. 여기 와서는 이제 축소를 돼요. 이제 그러다가 198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70년대와 80년대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사회적 경제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때 등장한 사회적 경제를 새로운 사회적 경제로 이제 보는 거죠. 새로운 사회적 경제. 이 새로운 사회적 경제에서 나타난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18세기 때 협동조합 형태로 등장했던 유럽의 이 사회적 경제, 구사회적 경제와 다른 건 뭐냐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등장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사회적 기업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등장을 하면서 이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1970년대, 80년대 이후에 유럽은 이제 복지국가가 축소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복지국가가 축소되면서 국가가 독점적으로 제공을 해왔던 이 사회 서비스를 이 두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에게 이제 넘기게 돼요. 위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가 했던 역할을 이 민간 부분, 사회적 경제 영역의 사회적 기업과 이제 협동조합이 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그 사회 서비스, 그러니까 지원해요. 시민사회 영역에 그 다양한 이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특히 이제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중요한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복지 공급자의 이제 역할이었고, 그리고 그 사회적 기업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자본주의는 사람들의 욕구를 공평하게 사람들의 욕구를 공평하게 충족시키는 데에서는 사실 실패를 했죠. 그게 이제 그 복지국가의 실패로 시장의 실패로 나타나고, 그 시장의 실패를 통해서 또 복지국가의 축소로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욕구가 시장이 실패하거나 복지국가가 축소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욕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또 줄어드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욕구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더 가질 수도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제 확대돼가는 이 사회적인 욕구를 시장이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의 한계,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욕구 충족의 그 기능의 한계를 지금 이제 사회적 경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사회적 기업이 등장을 하면서 이 사회적 기업이 이 사회 서비스 제공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특히 이제 이 사회적 기업은 제일 먼저 등장한 곳이 이제 이탈리아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와 그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뭐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크게 발전을 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의 등장 배경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회적 기업의 이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회적 기업의 개념은 사회적 기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하나로 개념화되어 있는 그런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시대별로 또 그리고 국가별로 그리고 또 학자별로 다양하게 개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사회적 기업을 이 기업 개념으로만 봐요. 기업 개념. 그래서 미국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경영학, 이 MBA 기념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영리와 비영리를 다 포함하는 그런 어떤 혼합 조직, 하이브리드, 이 혼합 조직으로서의 성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이 사회적 기업가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거는 리스크 테이킹, 그러니까 위험 감수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가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가에게 중요한 이제 그 어떤 그 뭐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얼마큼 이제 위험 감수를 잘 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렇게 딱 그 하나로 이제 딱 이게 개념 정의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히 이제 그 사회적인 목표, 그 사회적 가치이기도 하고 이 사회적 목표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유럽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이제 개념이 그 EMES, 그 MS라고 하는 EMES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개념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 자막이 나오고 있죠. 그 EMES, 이게 이제 이건 불어인데요. 이제 영어로 해석하면은 유럽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등장을 이제 줄인 말입니다. 그 이니셜인데, EMES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사회적 기업의 개념은 첫째는 종종 높은 수준의 사회 혁신의 형태를 갖추고 그리고 공공재 공급을 통해서 사회적 목표를 상업 활동의 목표로 두는 기업,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윤을 재투자하는 기업,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 방법이나 소유 구조가 기업의 사명을 반영하며 그리고 민주적 또는 참여적인 원칙을 이용하여 사회 정의에 초점을 두는 기업, 이렇게 지금 보이세요. 이 사회적 기업 개념의 유럽에서의 EMES는 유럽연합의 15국가의 그 학자들하고 사회적 기업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일종의 연구기관이에요. 리서치, 그러니까 자발적인 이제 연구 조직이라고 봐야 되겠죠. 연구 조직. 그래서 EMES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조사 자료라든지 아니면 연구 자료가 그 유럽연합의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는 이제 그 상무부, 이 상무부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제 개념을 내렸는데요. 영국의 상무부는 어떻게 사회적 기업을 개념 규정을 내렸냐면, 주주와 기업 소유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운영되는 것이 아닌 일차적으로 사업이나 또는 지역사회 내의 목표를 위해서 잉여 수익을 재투자하는 그런 사회적 목적을 갖는 사업 조직, 이렇게 이제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 개념 규정에 있어서 영국과 유럽이 다른 게, 영국은 사실상 유럽에 있지만 미국식 뭐라고 그럴까요? 뭐 경제 방식이라든지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이 같은 유형의, 같은 성격의 그런 어떤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유럽 대륙은 영국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형태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영국의 사회적 기업은 조금 더 이쪽 영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 미국처럼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어떻게 사회적 기업을 개념 규정하고 있나? 이거는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제2조 1호에 보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이거 이제 바뀌겠죠. 인증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없어지니까. 그래서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미국하고 유럽의 개념을 사실 다 포함하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또 기업으로서 수익을 내는, 이제 이것들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들을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담고 있죠.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사회적 기업은 영리 부분하고 비영리 부분에서의 그 사회적 목적을 갖는, 그러니까 영리, 비영리 다 포함하는 거죠. 영리, 비영리. 그래서 이 혼합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은 영리 부분과 그리고 비영리 부분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게. 특히 이제 유럽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조금 다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광범위한 이 포괄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개념에 있어서. 그래서 이 개념을 보면, 나름대로 이 약간씩 개념 규정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가 또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추동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경제활동을 굉장히 중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 그런데, 이 시민사회 영역, 시민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이거 물론 이제 이 내용은 우리나라가 아닌 이제 외국에서 개념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놓고 분석을 했을 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회적 기업은 이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출발 또는 이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놓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사회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푸언이나 리센스 같은 이제 학자들은 사회적 기업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두 가지 기반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이제 더블 보텀 라인을 이제 규정을 했거든요. 밑에 이제 자막이 나갈 텐데요. 그래서 하나는 경제적, 기업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기업이 가져야 되는 어떤 역할 또는 이제 수행해야 되는 이제 내용과,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 내용을 분명하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기업적 차원에서는 이제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니까 뭐 지속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활동, 그리고 이제 높은 자율성, 이게 이제 일반 이윤 기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특징, 이제 제가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은 자율성, 자발성, 자조성,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 경제적인 위험 수준이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서 고용된 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의 임금은 보장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제적, 기업적 차원이고요. 사회적 차원으로 본다면 기업의 목적이, 사회적 기업의 목적이 지역사회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민 조직이 주도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본 소유에 기반하지 않는 의사결정. 이게 굉장히 민주적 결정이죠. 일반 주식회사를 놓고 보면 주식회사는 주주, 그러니까 한 주에 한 표가 할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몇 주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지고 있는 자기의 주주수에 그 주식수에 따라서 결정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은 이렇게 자본을 얼마나 투자했느냐, 자본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권이 더 많이 부여되는 이런 조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활동으로 주도권을 갖지 않는 다양한 부분들의 참여 유형. 그래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은 이제 시민사회 경제 활동이긴 한데 이제 형태를 보면 다양하게 많아요. 뭐 NGO 그룹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리 조직, 그리고 이제 비영리 조직, 그리고 전통적인 이제 기업들, 그러니까 주식회사 같은 이 전통적 기업들 다 포함되는 게 여러 유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서 활동하는 한 2,800개의 사회적 기업 중에서 거의 50% 이상이 이제 주식회사예요. 이게 이제 전통적 기업 형태의. 우리나라는 이 전통적 기업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개념 규정을 쭉 살펴봤는데, 나라별로 또는 이제 그 국가에서 그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의 그 민관 협치, 즉 거버넌스 형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회적 기업 개념에는 이제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회적 기업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통적 요소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공통적인 요소는 뭐냐면 첫 번째, 사회적 욕구를 선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제공하는 재화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충족시킬 사회적 욕구를 선택하는 것.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욕구의 대상으로 보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초점.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재무적인 이득, 그러니까 이윤이죠. 재무적인 이득도 얻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기업의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회 성과, 그러니까 소셜 임팩트죠. 이 사회 성과에 대한 명확.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바꿔나가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요소들, 즉 이게 사회 성과거든요. 이 소셜 임팩트를 얼만큼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사회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박애 정신, 인본주의죠.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영리와 비영리의 혼합, 말씀드렸죠, 여기에.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그 스펙트럼은 영리와 비영리를 다 포함을 해요. 물론 미국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했을 때 비영리 쪽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의 사회적 기업은 이제 하이브리드 조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시장 활동 기제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도 재무적인 이익을 위해서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 시장에서의 그 시장 메커니즘, 그 시장 기제 내에 이제 몸담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랬을 때 얼만큼 시장 활동의 그 시장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등장 배경하고 사회적 기업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